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 해명대학에서 겸임교수, 대구교육과학연구원 연구부장을 거쳐 발성고등학교 외장을 역임하고 퇴임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신라 향가의 연구, 굽은 나무는 굽은 대로, 곧은 나무는 곧은 대로, 손을 쥐면 아무것도 없고 손을 펴면 천하를 쥔다. 국어 선생님도 몰랐던 우리말 이야기, 우리 문화 그 가슴에 담긴 말, 신라에 뜬 달 향가, 우리 문화 그 은은한 향기, 알고 쓰면 좋은 우리말 우리글. 몇 건입니까? 한 10건. 저서가 이렇게 많습니다. 논문으로 고려가요, 동동고, 국어 교육의 맥과 흐름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진호 박사님 모시고 유인물로 나눠드렸듯이 속담의 생성 유래에 대한 아마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장진호 박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번에 네 번째인가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그동안 여러 회원님들 뵙고 또 이러쿵저러쿵 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 그동안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속담의 유래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갈로 닦아서 거기에 참 지혜와 교훈이 담겨있는 그러한 그걸 뭐 구이문학이라고 합니다만은 문학 종류로서는 장르로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런 입에서 비석처럼 입에 새긴 비석처럼 입으로 전하는 그런 문학이다 해서 구기문학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한치가 되는 칼로 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처럼 이 속담은 아주 짤막한, 예를 들면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씨앗을 보면 돌고쳐도 돌 않는다. 뭐 이와 같이 이 짤막한 그 말 속에 그야말로 천원 만마의 그런 미사여구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라는 말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속어라 합니다. 말씀어자 써서 속어라고 합니다. 주어비해서 속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담이란 말이 우리 문헌에 최초로 등장하는 그 문헌이 유몽인의 그 어우야담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유인물에 아마 그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우야담이라는 그러한 책 속에 속담이라는 의의가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헌에 보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속담, 이 기회에 여러 회원님들께 잠깐 뭐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바빠 한대방아. 내일 바빠 한대방아 라는 말입니다. 이 한대기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하면 크다는 뜻 아닙니까? 곳에도 뭐 한길이다,
한수입니다. 한 장마다 이렇게 하면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댁은 대갓집 그러니까 대가 때 아주 그 이제 이 사대부집 벼슬 하는 집 그런 것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이 한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해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뭐라고 되느냐 하면은 한대방 내일 바빠 한대방 한대라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집안이 아니고 밖에 저 한대 한대방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일 바빠 한대방아라는 뜻 속담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대방아라고 하는 이것은 삼국유사에 국면기 서성연분 웅면이라고 하는 계집종이 연구를 해서 서성 극락세계 서쪽 서왕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서쪽으로 부처가 돼서 올라갔다 극락세계에 갔다 이런 뜻으로 삼국유사에 이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강주에 귀진이라는 아간이라는 벼슬을 사는 이거 다 못 쓰겠습니다. 귀진이라는 사람 귀할 귀자 보배진자인데요. 그 귀진이라는 사람 집에 웅면이라는 계집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신라 시대는 좀 더 불교가 융성한 시대니까 이 대가집에서도 저녁이 되면은 전부 이제 그 전에 가가지고 연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웅면이라는 계집종도 알아서 자기 주인 마님을 따라서 거기 절에 가서 이제 연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종이 말이지 주인 마님 하는데 그뭐 와가지고 몇설지 사고 집에 일을 안 돌보고 이게 사니까 그 주인이 좀 원찮게 여겼죠. 그래서 매일 저녁에 곡식 2섬을 주면서 이걸 다 찌어놓고 네가 뭐 시간이 남거든 연구를 오든지 뭐든지 해라 이렇게 이제 과제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2섬 가면 그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이 웅면비가는 열심히 그것을 조정을 해서 놓고는 전에 미타사라는 절에 와가지고 연구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매일 와가지고 마당에다가 말뚝을 꽂고 2개의 말뚝을 꽂고 자기 이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끈을 넣어가지고 양쪽 말뚝에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이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늘에서 웅면비는 바깥에서 하지 말고 덕당 안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라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중들이 이제 어쩌습니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웅면비를 덕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연구를 얼마 동안 하는데 이 웅면비가 날아올라서 절 천장을 뚫고 날아올라서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매일 바빠 한대방아라는 속담은 이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생긴 장로라 이렇게 삼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빠서 남의 일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대갓집 일이라서 괜찮지만 할 수 없이 이 남의 방안을 남의 일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내일 바빠서 딴 사람의 일을 괜찮지만은 해줘야 된다.
이럴 경우에 쓰는 속담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백방화가 점점 뒤로 와가지고 한대가 내일 봐봐 한대에 있는 방화다. 이런 뜻으로 지금은 속담 사전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문헌에 보이는 최초의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보이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쥐뿔도 모른다. 쥐뿔도 모른다 하는 속담도 뭐 이제 어떨 때 씁니까? 보통 옷에도 많이 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많은 척 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 보고 쥐뿔도 모르는 게 말이지 얘기하는 척 하네 이런 말 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쥐의 뿔도 모른다 쥐뿔도 모른다 그게 왜 가꾸는 속담이 되나? 그거다가 쥐에도 뿔도 없습니다. 또 뿔도 없는 데다가 쥐 뿔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담이 전해져 옵니다. 민담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어낸 얘기지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도 이제 뭐 인터넷 등에 보면 그게 나오깁니다 아마. 어느 집에 아주 100년 묵은 쥐가 살고 있었다. 100년 묵은 아주 뭐 그러니까 쥐가 100년 묵으신가 뭐 아주 영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어느 날 외출하려고 나가다가 갑작스레 변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갓을 그다가 벗어놓고 이만을 이제 벗어놓고 그래 이제 뒷간에 가가지고 변을 보고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갓이 없어졌어요. 이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자기 큰 방에 할머님이 있는 마나님이 있는 그 방에 또 가보니까 아이고 이상하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갓을 쓰고 자기 마나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럼 니 누구 어떤 놈이고 니가 말이야 이런 물으니까 도로 말이야. 저놈 저거 어떤 놈이고 저거 말이지 저놈 그거 저거 괴상한 놈인데 저거 또 내꾸라지를 해가지고 저놈 쫓아내라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도 이렇게 하니까 뭐 할 수 없어서 나와서 억울하고 하니까 관가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님이 이 두 사람을 이제 같이 한시 나오느라 우리가 두 사람을 이제 그 집 한 마시 하고 서희가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원님이 하는 말이 이 만화님 보고 자네 하느님 그 영감님 신체 혹시 어떤 특징이 없는가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만화님 하는 말이 우리 영감님은 그 성기에 검은 홍이 있습니다. 강한 정이 있습니다. 이래 됐단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그러면 좀 더 한번 내 앞에서 한번 아랫도를 벗어봐라. 똑같이 그 자리에 똑같이 말 까만 점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래가 도저히 뭐 재판할 수 없죠. 이래서 그러면 그 집 세간살이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당신 그 집에 당신 집에 사기밥 그릇이 몇 개가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뭐 요새도 그렇지만 요새는 젊은 사람들 뭐 부엌에 나가 뭐 음식도 잘하고 오히려 남자들이 요새는 그 음식맨들 옆에 아나운서가 옆에 서가지고 뭐 이래 하고 뭐 이런 시대가 돼서 요새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뭐 어디 남자는 어디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지나 해가 공파나 갔습니까? 그것도 뭐 이러니까 그거 세간살이를 잘 모른단 말이야. 지금도 우리 같은 세대 우리 집에 밖으로 미겠는지 왜 압니까? 근데 이 쥐놈은 말이지 병행 동안 그 집에 살랑해 말이죠. 아무나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돌아다니니까 뭐 밥그릇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고 독이 깨진 게 몇 개고 하나에 다 하거든요.
아또뭐 주는 또 알지 뭐 본성 영감은 뭐 모르지 하니. 아이고 그러면 이거 이게 가짜다. 니는 막 나가 이래 돼가지고. 아니 지수가 뭐 화해는 이놈이 이제 본 영감짓을 하고 또 집에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이 이제 오랜 집 주인은 쫓기 나가지고 일이 들이댕기다가 그 후에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도도 닦고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이 얘기를 스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고양이 한 마리를 줄 테니까 요걸 딱 품에 안고 들어가 집에 딱 들어가지고 그놈한테 금방 가서 물도록 해라. 그러면 일이 해결될 것이다. 아니, 그래서 이제 고양이 이놈을 안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또 돌아가지고 금방에 영감님이 있는 걸 보고 말이지. 이제 그 고양이를 풀어놔. 고양이가 아웅하면 다리 들어가야 막 모가지를 영감이 모가지를 뚫을 거니까 크다란 쥐가 한 마리 죽었다. 아니 이래서 이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말이지. 아이고 그는 저 집 한 맛이 말이지. 그렇지 또 오른다 그러잖아. 쥐 이것도 말이지 몰랐느냐. 이건 무슨 글자인지 알겠지요? 예. 영감 당신 영감 그거 하고 말이지. 아 이거 쥐 이거 하고도 구별 못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활짝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런데 이제 이것도 쥐 뭣도 모른다 이 칼라 하니까 사람이 너무 입에 담기가 상스러워서 쥐뿔도 모른다 꼬박꼬서 이야기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민간의 전에 오는 얘기입니다. 이 맨들레스 전진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은 따지러 보면은 1938년에 일본 총독부가 우리말 사전을 펴냈는데 이 조선어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쥐뿔 같다 라는 말이 사전에 올라있고 옷에 같으면 이게 사전에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둥란 말이거든요. 쥐뿔하고 같다 하는 말 두 마리인데 이 사전에 안 올리긴데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그 이름 없어도 쥐뿔 같다 이런 게 사전에 올라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면치 않다라는 뜻으로 불알 같다와 같은 뜻이다. 이래 설명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쥐뿔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는 원래 불입니다. 이게 남자 성기에 있는 그는 원래 불입니다. 불이고 지금 디귿과 리얼은 우리말에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 호전이라 하는데요. 음성 현상으로 역분법용어로 걷다 하면 걸어, 듣다 하는 게 걸어 이래 서로 이래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이것처럼 우리 경상도 말에도 우리가 요새는 이거 잘 안 씁니다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런 말 썼습니다. 붓두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붓두덩이 어떻고 뭐 내 어릴 때 보면 우리 옷을 입히면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붓두덩 이 원래의 말이고 여기 면한 게 불입니다. 여기에 뒤에 알이 붙어서 이 말 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용어가 한다는 불입니다. 불 한다는데 그 뒤에 오면 세월이 자꾸 일어오면서 그 뒤에 알이 붙어서 이제 그걸 같이 되는데 그게 원래는 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쥐불인데 쥐의 불인데 여기다가 뭐가 붙으면 사이시옷이 붙단 말이에요. 사이시옷. 우리 보고 또 나무잎에다가 나무잎 하죠. 그 사이시옷 지금도 많이 안 붙입니까? 내값 할 때 내와 가가 있으면 그 내값 하듯이 쥐의 불, 쥐뿔이 돼서 쥐뿔 하면 이게 두 개 하면 소리가 어디 납니까? 뿔로 소리 안 납니까? 이게 합해져 가지고 쥐뿔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원래 쥐의 불인데 쥐불. 쥐의 불은 아주 작습니다. 이게 잡아가지고 봐도 잘 안 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도 뭐 모르는 놈이 말이지 아는 척한다. 이래서 처음에 쥐불을 또 모른다. 이 말이 점점 전해져가지고 쥐뿔 똑하니까 뿔이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잘 못하니까 그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설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쓰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 경상도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가 어릴 때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식장이 이런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없어요. 어릴 때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불식장에는 나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어봤을 때는 아하 이거를 안일불자 못하는 장이 미장이처럼 무슨 장이처럼 이거를 못하는 생이를 가리키는 말인가 보다. 이래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불은 바로 이기다. 이 불과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성불부자 장이 그걸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에 지금 표준말로는 남녀 추니 혹은 어지자지 혹은 보녀 한자로 보녀 이런 말들이 지금 현대 사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걸 순수한 우리말은 이렇게 이 불이 이게 아니고 이 부분 시작했는데 우리 한자 잘못 쓰는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작용 할 때도 이 불인 줄 알고 이 불자가 아닙니다. 버금 부자. 부작용. 이야기 뭐 무작용 생일이 할 때 정식 작용 말고 이 불을 아닌 불자 이인데 있어도 이게 아니고 이게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뜻이 그러한 유래에서 생긴 것이 쥐뿔도 모른다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 동가홍상이다. 한자로 막 그런 말 쓰죠. 그것인데 우리가 흔히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다. 같은 값이면 흰색 치마 말고 거기에 물감도 들인 무색 옷이니까 값이 좀 더 나가니까 같은 값이면 물색을 들인 무색 옷을 입는 것이 치마가 더 값이 안 나가나 옷에 많아 하면은 그래서 같은 값이면 물 들인 그런 물 안 들인 것보다도 흰천을 된 치마보다도 물 들인 분홍색 다운 치마 그것을 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속담이 생긴 유래는 노기홍상이라 해서 초록색 저고리와 다홍 치마는 우리 양반 교수들이 일반 교수들이 입는 복장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청상 푸른 치마 이거는 과부나 기생들이 입는 치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뜻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과부나 기생을 데려올 것이 아니라 처녀를
양반집 교수나 일반 처녀를 데려오는 것이 낫다. 그런 뜻에서 생긴 속담이 같은 값이면 다운치 나가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리고 쇠뿔도 힘을 빼라. 나는 이거 젊을 때 말입니다. 이 속담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김에 가면 사전에 찾아보면 어원이 달아있는 김에 단 김에 벌겋게 달아있는 김에 혹은 뜨겁게 달아있는 김에 빼라. 소풀 뺄 때 말이지 소를 말이지 어디 모르고 와가지고 말이지 안 그러면 어디 매놓고 말이지 소풀에다가 말이지 뭐를 불을 붙여가지고 벌겋게 갖다 대가지고 이러면 이거 소가 가만히 있나 말입니다. 그거 또 달았을 때 소가 말이지 다 버려 말이지 뭐다 친다든지 말이지 몸살 친다든지 뭐 이래서 못 뺏기는데 이 손으로 어떻게 이거 당 김에 빼느냐 당 김에 빼느냐 이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소를 죽여가지고 소머리에서 소뿔을 뺄 때는 아주 뜨겁게 삶아가지고 빼는데 뭐를 빼느냐 하면 소뿔은요 안에 뼈가 요래 있고 그 껍데기에 가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 뿔을 가지고 빼가지고 안에 뼈와 위에 가죽을 구분하는 이것을 말인데 이것을 소뿔을 단 김에 뺀다. 그러면 뭐 하느냐 이거를 화각이라 합니다. 화각. 요걸 껍데기 요걸 가지고 아주 얇게 펴가지고 잘라서 얇게 잘라서 이걸 하면 자개처럼 그런 무늬가 나오고 빛깔이 나오고 아주 장식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 공예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각을 할 때에 이 뿔을 뺄 때에 다시 말하면 소뿔의 거죽과 화각 부분과 안에 있는 뼈를 발라낼 때는 얼굴이 달았을 때 물을 펄펄펄 끓여가지고 그때 빼야 잘 빼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쇠뿔도 당김에 뺀다. 그 다음에 찢어지게 가능하다. 이 속담은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속담은 사전에 찾아보면 찢어지게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입에서는 이렇게 입말로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사전에는 속담 지금 사전에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능하다. 이래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고 옷에 우리가 쓸 때는 일반적으로 앞에 똥구멍이라고 하는 말을 빠지고 찢어지게 가능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그 참 가난하던 머릿고개 그런 거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얼마씩 내라 해가지고 작출을 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 초근 목표로 지금도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얼마씩 이렇게 좀 내주기 바란다 하고 우리가 좀 작출을 하는데 거들고 어린 시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참 우리가 영을 이어갔던 것이 문자 그대로 초근 목표입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입니다. 그런데 풀뿌리와 나무 껍질 그 대표적인 바로 칡뿌리하고 송기입니다. 송기. 송기 소나무 껍질입니다. 소나무 껍질인데
소나무 껍질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금방 새순 올라오는 넘기로 이렇게 자르면은 그 껍질을 벗기면 안에 속껍질이 있고 속껍질을 벗기면 안에 그 나무에다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아주 나물 초봄이 되면 아주 달큰한 그런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옛날에 여러분들 송기 뭐 경험 있을걸요. 우리 시대는 다 했을 겁니다. 그 송기를 안에 있는 속살을 벗겨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첫 껍질, 좀 두터운 껍질, 그런 걸 해가지고 아예 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래 뭐 가루나 뭐 좀 넣고 이래가 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을 먹고 나면은 이 소나무 껍질에는 뭐가 들어있냐? 탄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탄닌이 들어있어서 내가 어릴 때도 하고는 막 설사가 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때 뭐 시골에 뭐 약이 있습니까? 뭐 소나무 이파리를 가져와가 이래 방아를 이래 방아에 이래 찌가지고 그걸 접을 짜가지고 소나무 애기죠. 그러니까 소나무 이파리 애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좀 시끄럽고 막 뜨겁고 막 이런데 그 뭐 약이라고 뭐라 하니까 억지로 먹긴 먹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탄닌이 있으니까 웬만한 설사 같은 거는 이제 거치게 돼 있다. 지금도 이제 뭐 설사할 때 감 같은 거 먹으면 감에 탄닌이 있기 때문에 잘 거치는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먹고 나면 아까처럼 그런 송기 같은 거 껍질을 먹고 나면 변비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결국 참 똥구멍이 변비 때문에 찢어진다. 그러니까 찢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가난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변비에서 그것만 먹어가지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적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짱도루묵 이거는 우리가 흔히 선조가 임진왜란 피난을 몽진을 할 때에 어느 날 뭐 배가 고픈데 그 신하들이 누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 이때 하도 맛있어서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해서 이 고기 이름이 뭐고 하니까 도루묵입니다. 뭡니까? 묵. 도루묵입니다. 이래서 아이고 이런 맛 좋은 고기에 이름이 그게 뭐냐? 어느라 해라. 은자를 써가지고 하더라고. 어느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궁에 돌아와서 내가 전에 먹었던 그 도루묵을 좀 가져와 봐라.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거든. 아이고 도루묵이라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란 말이 이 고기 이름이 생겼다. 뭐 우리 흔히 그렇게 이해하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게 목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고 우리 옛 문헌에 보면 요거 앞에 돌목이라는 또 고기가 있어요. 돌목. 목이라는 고기가 있고 돌이 붙는 고기. 이 돌목은 하는 거지요. 돌미나리 뭡니까? 돌가자니, 돌산놈, 뭡니까? 돌배 많이 해놨습니다만, 돌파리 이게 조금 질이 낮은 것에 앞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목이라는 고기가 있는데 목이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전부 다 그보다 훨씬 질이 낮은 돌목이라는 고기만 수북이 잡히니까 이게 뭐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이런 거니까 고기도 안 좋고 수입도 없고 이게 뭐 오늘 막 의외고 좀 있는가 몰라도 여러 가지 장소 오늘 이런 거만
헛방이다. 이래서 돌목이다. 이것이 돌목으로 변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오늘날 도로묵으로 돌목 했던 게 돌묵으로 변하고 돌묵으로 변해진 이름이 오늘날 전에는 도루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조가 뭐 어떤 거 묵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단어의 변화가 이렇게 되어서 또 그 연어는 목이 안 잡히고 돌목이라는 그러한 목이만 잡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의외고가 있을 때 하는 말이었다. 거기서 알짱보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다. 이것도 어때 우리가 쓸 때는 모든 일을 내가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이 뒤틀리 가지고 나베다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럴 때에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서 연화된 또 아까처럼 설화가 전해옵니다. 어떤 설화 내용이냐 하면 그 설화 내용을 보면 어느 스님이 중이 동양을 얻으러 갔다. 어느 시골집에 시골 마을에 동양을 얻으러 갔다. 가서 보니까 막 동양을 주는데 막 처녀가 막 아주 절색이거든요. 이래서 고마 첫눈에 고마 험박 반해가지고 그 집에 막 눌러 앉아가지고 주인한테 막 사정 한때만 더 묵고 갑시다. 하룻밤만 더 묵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지내다가 내가 사실은 이 집 교수하고 좀 내가 청혼을 하고 싶다. 내가 같이 내가 이 장인 장모를 돌보고 열심히 살겠으니 부디 좀 결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버지가 들썩하니 이거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뒤에서 말이지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처녀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당신은 공부하고 같이 한 방에 자되 서로 손끝도 서로 한테 닿아서는 안 됩니다. 10년을 그렇게 당신이 잘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과거를 보기 위해서 공부만 하고 내한테 손도 안 대고 이렇게 하면 10년 후에는 내가 같이 부부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약속하겠습니까? 우선 하루 급한데 뭐 하지요.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 약속을 하고 이제 참 했는데 내일이 10년인데 10년 내기 하루 전날 이제 아마 중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만 10년인데 뭐 오늘 저녁에 하루 저녁에 손 만지고 하면 안 되겠나 싶더라. 아이고 손 한 번만 만지고 봅시다 하면 손을 이제 딱 잡으니까 고마 이 처녀가 파랑새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고마 허탕 치고 말았다. 그래서 생애 속담이 10년 공부 남만이 가보이다. 이래 생겼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는 말하면 이 10년 공부 10년이 아니라 10년이 있다. 도로
아미타불은 뭡니까?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부처님 아닙니까? 영은 영성한다. 공부라 하는 원래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이게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수행한다. 이걸 공부라 그럽니다. 지금도 스님들 공부가 좀 잘 돼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 공부라 하는 수행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 공부한다 이런 말씀이라면 10번 염송해야 될 수행은 도로 하면 불교 용어로 무슨 소리냐면 다만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다만 10번 암송해야 될 공부는 도로 단지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이다. 이러한 불경의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원효가 불교를 무슨 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두드리면서 일반 세간에 불교를 전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녀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대차가 무식했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불교의 그 깊은 내용을 무슨 설법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게 말이죠.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뭐라 했냐? 아미타불만 불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는 귀한다 아닙니까? 아미타불에게 귀한다.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극락간다. 이렇게 이제 쉬운 방법으로 일반 민중들에게 불교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기도 10번 우리가 영송해야 될 공부는 도록 하는 건 불교에서 다만 단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다. 아미타불이다.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아까처럼 그런 이야기를 꾸며내 가지고 민담에 전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꾸며 가지고 만사고 형편없이 망했다. 다 틀렸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론은 그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호떡집에 울란 것 같다. 떠들썩하거나 무슨 할 때 우리가 호떡집에 울란 것 같다. 이런 말 쓰죠. 호떡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 호자호 깨놈 호에다 떡이 붙은 호떡인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가지고 이런 호떡을 팔고 짜장면을 팔고 하는 이모군란 때 중국 사람들이 파병할 때에 같이 따라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연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호떡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이렇게 됐는데 이 호떡이 집에 불이 난 것 같다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 원래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만주 이제 일본 뭡니까 만주공화국 만들어 가지고 만주국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만주 대륙을 한 방에 한 손에 넣는 그것이 만주국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만주로 많이 가서 이제 거기서 무슨 연명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길림성 만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만보산 밑에 수로 물기를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물을 쓰고 우리나라 사람도 물을 쓰고 수로를 닦는데 거기서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서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막 서로 치고 받고 막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서 뭐라고 냈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텃세를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박해했다. 이게 신문이 떡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개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평양 같은 데서는 막 중국 놈이 하는 호떡을 만들어 파는 중국 놈 집을 갔다가 막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불을 지르고 막 죽이고 나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좀 이제 그 세력을 이제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좀 제어하고 이런 목적으로 일본 놈들이 꾀를 부려가지고 했던 그 때문에 나온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요새 외국 뭐라 하면 입도 못 띄게 안 합니까? 요새는 그것처럼 그 당시도 신문을 하니까 외령 시대니까 나라도 적었고 이런 시대니까 중국 놈 이놈들 때려 죽이라 제가 실제로 죽이고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떡집에 불도 지르고 해서 그때부터 생긴 호떡집에 만보산 길림성 만보산 사건에서 유래된 것이다. 수로 물들이면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역국 먹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미역국이 미끌미끌하고 미역이 미끌미끌하고 미끌고 이러니까 미역국 먹으면 이제 시험에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미역국 먹다. 이렇게 하면 미끄러졌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서 떨어지고 일도 실패하고 미역국 먹었다. 그래서 생긴 게 미역국이다. 미역국 먹었다는 말이 생겼다. 미끌미끌한 데서 생겼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미역국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유래는 우리가 나라를 잃고 1907년이죠. 정미 7조야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군을 갖다가 전부 다 해산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군대를 일본이 융의관계로 하여금 1907년 8월 1일 날 해산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하자 그때 참령 대대장입니다. 박성환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자살을 하고 해가지고 무려 그 후에 5년 동안이나 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참 여기 항거했던 그런 독립운동이 하나인데요. 그것이 벌어졌을 때에 일반 사람들이 이게 우리는 나라는 완전히 망했구나. 우리나라 그 나라 군대가 해산된다는 것은 그 나라 자주권이 뭐고 완전히 북방권 이거 뭐고 완전히 상실했구나 하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망했다. 나라가 완전히 다 망했다. 그래서 군인 해산권이 이 해산이 애기를 놓는 해산이라는 말과 의미 같단 말입니다. 해산.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참 아기 낳을 때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광소의 작품을 보면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는 그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동닥할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우리도 참 저 사람들 군대 해산해가지고 박성환이 죽고 군대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도 참 미역국이라도 저 해산하는 고통을 볼 때 우리가 미역국을 먹어야 될 그런 처지다. 이 해산하면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미역국 안 먹습니까? 미역국을 먹어야 될 처지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미역국 먹더라는 이 속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그 뭡니까? 연먹으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연먹으라가 이제 그 1964년 그때 중학교 시험이 대단히 치열할 때입니다. 치열할 때인데 우리 시대도 중학교 시험이 어떻게 대학 입시보다 더 안 세습니까? 우리 시대도 어떻게 뭐 대학 시험이 좀 나고 그렇지만 중학교 시험에 1964년에 뭐 우리 다 알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깁니다. 중학교 입학 시험에 뭐라습니까? 기름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디아스타제, 뭐 녹말, 그다음에 무적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정답이 디아스타제인데 무적도 무적 사건, 무적도 그거 가지고 요청하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학부모들이 그때 신문에 보면 막 전부 다 한복 치마 입고 그 당시만 해도 64년대면 해도 전부 다 학부모들이 전부 다 치마 입고 교육청에 와가지고 알아 우리가 이 무적 가지고 면들을 보면 된 여시다 이거 한번 와라 하고 막 연먹으라 하고 말이죠. 이래 했다. 이래서 이때부터 생겼다. 이래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그게 그렇게 뭐 영향력을 가지고 일시에 그게 막 그래 돼가지고 전국에 연먹으라 하는 게 그래 됐다. 그래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연먹으라 하면 어떻게 뭐냐 일종의 욕비사의 그 속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먹으라 하고 말. 그런데 그 여성 남사당패 요새 말하면 서커스단 비싸게 우리나라 한국의 서커스단이죠. 서커스단 비슷한 이런 그 무리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때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연먹으라 하는 것은 성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 같은 데 보면 성과 관련된 그런 게 안 많습니까? 그래서 여도 연먹으라 하면 그런 욕이 담긴 남사당패의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긴 말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말이 연먹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중도 보고 소도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똑딱이 그런 말이 있죠. 이것도 가만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중하고 소하고 뭐 무슨 관련이 있어가지고 중도 보고 소도 본다 하느냐. 중하고 무슨 뭐 소하고 무슨 특별한 뭐 관련이 있어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다 뭐 이 관련이 있겠는데 중하고 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야. 아마 생각해도. 근데 이 소가 뭐냐?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다라는 속담이 그때 속은 뭐냐? 중 말고 속판이 속된 사람, 속인들 다시 말하면 성녀가 아닌 특히 이때는 속판이를 포함한 속판이 뭐냐면 중을 노릇을 좀 하다가 도저히 못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 그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살다가 보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그런 뜻인데 중도 보고 속하이도 보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도 보고 속도 본다 이런 말에서 그것이 이제 뒤에 속이 떨어져 나가고 소도 본다. 소는 속에서 기억이 떨어져 나간 말입니다. 원래는 중도 보고 속도 본다. 중도 아니고 우리나라 속담지 보면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다 하는 말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도 아니고 속아니고 아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이 한 55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부터 저리고 두서없는 말로서 행사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탑률에 한 11가지, 21가지 됩니까? 아주 그 속속들이 그대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배운 거 어디 가서 꼭 한번 써먹도록 복습을 하시고 어디 가서 써먹어야 본전 찾습니다. 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대 좀 많이 어려지네요. 한 2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26일 날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그 불락사 주지스님 모시고 불교 음악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뭐 오늘 오신 분은 난 모르겠으니까 안 오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거든 오십시오. 뭐 자리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오셔서 26일 날 그 스님하고 소리 하실 한 분을 더 모시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설명을 하시고 소리 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온다니까 기대를 갖고 26일 날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강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했습니다.